진주의 한 실내 골프 연습장 회원들이 업체의 일방적 휴업과 연락 두절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재오픈을 공지했다는 입장이지만 회원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경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 융성, 복지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12조 4,7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막바지 스퍼트에 한창입니다. 수험생들이 알아둬야 할 다양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마약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면서 마약사범 검거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추세와 지역 사정을 데스크 시선을 통해 짚어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경남 지역 주민들은 체육과 성화, 메달리스트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지역의 이슈들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의 한 실내 골프 연습장 회원들이 업체의 일방적 휴업과 연락 두절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재오픈을 공지했다는 입장이지만 회원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진주시 충무공동의 모 실내 골프 연습장 회원 A씨. 지인과 함께 현금으로 등록하면 더 저렴하다는 말에 올해 초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내년 3월까지 약 60만 원어치를 이용 가능한 상황. 이런 가운데 지난달 골프 연습장 측에서 대표와 소유주 간 마찰 등의 이유로 일주일간 휴업한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영업 재개일이 2주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을 멈춘 모습입니다. 회원들은 골프 연습장 대표 측이 마지막 공지를 끝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0여 명, 피해액은 총 500만 원가량입니다. 회원들은 일단 골프 연습장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계획. 다만 운영 과정에서 대표가 수시로 바뀌어 온 탓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표님을 찾고 있는데 원체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다. 피해 금액을 보상해 달라 하거나 남은 기간을 뭐 환불해달라 하거나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아예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제 고소를 각자 준비 중에 있어요. 한편 골프 연습장 대표 측은 본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달 11일 전후에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공지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양측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 골프 연습장 휴업을 둘러싼 양측 갈등은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국회에서 사천 우주항공철도 건설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7일 서천호 의원 주최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복합도시 추진에 따라 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맞춰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사천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경남연구원 박기준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기 위한 조언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에 건의할 우주항공철도는 남부 내륙철도의 지선으로 진주역에서 우주항공청을 거쳐 삼천포항까지 연결하는 26.6km 노선입니다. 진주시가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천 진주 협력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항공우주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사천과 진주의 협업 방안이라는 비전으로 세부 추진 전략 등이 담겼습니다. 용역 수행을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 자리에서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우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천과 진주가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용역이 행정통합 일원화보다는 통합 공론화 과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 융성, 복지 등 4개 분야 400여 개 사업에 편성해 집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방채 감축과 건전 재정 기조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가 올해 대비 3.5% 증가된 12조 4,75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4,100억 원 넘게 증액된 규모입니다. 도는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경기 동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국비 추가 확보에 이은 국고보조금 증액 편성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경남의 내년도 세입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절반 이상을 국고보조금이, 지방세 수익과 지방교부세가 각각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반해 주민복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되 후반기 도정 방향 추진을 위한 시책과 그리고 도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도민 약속 사업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안전 분야 예산 등의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을 하고 주요 사업별 예산에선 2026년 착공에 들어갈 사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이 눈에 띕니다. 내년 설계와 인허가 과정을 앞둔 상황에서 도가 예산 편성까지 마친 것, 출산 환경 불균형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 확보장 사업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 마련된 경영안전자금 지원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미국과 카자흐스탄 등 14개국 40여 명의 재외동포 청년들이 7일 진주 K기업가 정신센터와 지수 승산마을을 찾았습니다. 세계 한민족 청년 지도자 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이들 청년은 센터와 승산마을을 둘러보며 기업가 정신의 역사와 의미를 배웠습니다. 세계 한민족 청년 지도자 대회는 매년 재외동포 청년들을 초청해 모국 알기를 체험토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대회는 12일까지 전국에서 계속됩니다. 진주시 인구정책 토크 콘서트가 7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인구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회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박사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변화와 진주의 대응이라는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어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는 더 행복한 로컬을 만드는 5대 영양소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인재들을 로컬로 초대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설명했습니다. 남해군이 6일 창생 플랫폼에서 고향사랑 방문을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 추진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선 공동추진위원장으로 김신호 남해군 부군수와 박주선 새마을운동 남해군 지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위원회 조직은 기획 홍보와 방문객 유치, 수용태세 강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추진위는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로 관광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막바지 공부에 한창인데요. 수험생들이 알아둬야 할 다양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막바지 공부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긴장감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한 격려의 말을 건네봅니다. 차분히 이제 나아가다 보면 밝게 빛나는 그날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일주일만 더, 조금만 더. 지금까지의 노력을 좋은 결과로 보답받기 위해 박차를 가해봅니다. 이제 수능 일주일 남았는데 남은 기간 모두 열심히 해서 다들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화이팅! 남은 기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력 관리. 무리하기보단 평소의 생활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문제집을 풀기보다 기존 문제의 복습을 통한 자신감 쌓기가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낯선 문제에 멘탈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 풀었던 문제들을 복습해가면서 천천히 자신감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평소 리듬대로 공부를 하면서 체력 관리하도록.
수능 당일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들에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먼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은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휴대폰과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며 소지 시 퇴실 조치됩니다. 한국사 과목을 미응시하면 수능 성적 전체가 미발급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합니다. 또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한 가지 문제지와 답안지만 꺼내져 있어야 하며 다른 문제지는 책상에 올려만 둬도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올해 서부 경남에서는 진주 10곳을 비롯해 총 19곳의 시험장이 운영되고 총 5,463명이 수능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3일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 수령과 함께 유의사항 등도 확인해야겠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7일 산청군에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신안 어울림 축제가 열렸습니다. 신안면 원지 강변 둔치에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축제는 학생과 지역민의 공연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또 각종 체험 부스가 마련돼 지역민과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동학혁명 130주년을 맞아 하동군 옥중면 소재 고성산 동학혁명군 위령탑에서 오는 11일 위령식이 열립니다. 고성산 동학혁명군 위령식은 지난 1894년 일본군의 내정 간섭에 한거에 싸우다 전몰한 하동과 산청, 남해, 진주, 사천 등 서부 경남 일대 동학혁명군 500여 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11일 열리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진주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조성방안연구회가 7일 진주교방무 체험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습니다.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활동은 국가무형유산 진주건무 보유자인 유영희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이사장과 박설자 진주포구락무 보존회 대표가 두 교방무를 시연하고 참석자들이 주요 동작을 직접 체험하는 강습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천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작업은 와룡산과 각산 등에 11억 원을 들여 피해목 6,000본을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선충병 신규 발생 지역에는 예방 나무 주사를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단속도 진행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국민과의 소통에 성과를 올린 기업과 기관을 선정하는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시험원은 인터넷 소통과 디지털 콘텐츠 등 공공기관 부문 4개 영역에서 모두 대상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시험원 캐릭터를 활용한 ESG 콘텐츠 제작과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인 카드뉴스 제작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험원은 앞으로도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맞춤형 국민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들어 뉴스인타임을 통해 자주 전해드리는 소식 중 하나가 마약 관련 보도입니다. 마약 사범이 늘고 유통도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추세를 데스크 시선을 통해 짚어봅니다. 박성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대검찰청이 마약류 범죄 백서를 발간했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자료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작성됐는데 우선 마약 사범이 역대 최대치로 보고가 됐습니다. 예년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공보되는 마약 사범이 2만 명 아래였는데 지난해에는 2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0대 마약 사범이 전년보다 무려 200% 넘게 증가해 1,477명 검거됐다는 점. 또 여성 마약 사범과 외국인이 각각 30%와 2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마약 관련 보도, 로컬 뉴스를 전달하는 제 입장에서도 요즘 자주 접하는데 경남 지역 마약 사범 추세가 어떻습니까? 네, 경남의 마약 사범은 검거 인원으로 보면 2022년 11월 540명, 지난해 11월 805명,
올해는 9월까지 통계가 794명으로 사실상 지난해 검거 인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서울, 인천, 부산에 이어 광역시도 중 5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처럼 마약 사범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유통구조의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정 루트에 한정됐던 마약 구입 경로가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가상화폐와 같은 비대면 거래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마약 공급 조직 역시 점조직화되면서 추적이 쉽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접근의 용이성과 더불어 빠르게 고통을 해소하려고 하는 현대인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과 관련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온라인이라든지 택배를 이용한 그런 유통망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손쉽게 고통을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는. 네, 서부 경남 지역만의 특수성이 있습니까? 네, 먼저 서부 경남을 포함해 항만이 있는 도시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기는 한데 해상 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7년 60건 정도였던 해상 마약 밀수는 지난해 1,072건으로 늘어나며 18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밀수 적발 인원도 12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의 경우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할 수 있어 피해를 미칠 우려가 더욱 큽니다. 마약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해경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부 경남 지역의 바다는 지난 2022년 개소한 사천 해경이 맡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마약 밀수를 직접 적발한 사례는 없지만 사천 해경에 검거되는 판매책 등 마약 사범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상 마약 밀반입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서는 해상 마약 밀반입 등을 예방하고 대응할 마약 수사 인력과 조직을 조속히 보강해야 합니다. 네, 앞서 외국인 마약 사범도 크게 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 사정은 어떤가요? 서부 경남 역시 진주와 사천에서 외국인 마약 사범의 검거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4월 사천에선 외국인 선원들에게 필로폰과 펜타닐 등을 판매한 일당을 해경이 검거하기도 했고요. 진주에서는 올해 들어 수차례 모 베트남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사람은 한국인과 베트남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 경남 역시 성별, 국적, 나이를 불문하고 마약 위협에 노출돼 있고 마약류를 밀수하려는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함께 실질적인 공조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전이 열린 지난달, 부산 경남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단연 체육입니다. 연관 검색어도 성화, 봉송, 체육회, 장애인으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 대한 관심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일주일간 경남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하며 초반부터 흥행몰이를 했습니다. 대회 기간 지난해 2배에 달하는 192개의 신기록이 쓰였고 경남은 전국체전에서 종합 2위, 장애인체전에서 3위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대회는 성황리에 끝났지만 이번에도 항상 대두돼 온 경제 효과 지속 방안과 안전대책, 지역 관심 제고 등은 과제로 남았는데요.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서는 달라진 모습과 해법을 보여줄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을 주목하게 한 두 번째 키워드는 금정입니다. 보궐선거, 후보 투표로 이어지는 연관 검색어. 바로 지난달 16일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관련입니다. 이번 선거는 김재훈 전 구청장이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치러졌는데요. 정권 심판과 거대 야당 견제라는 이슈 속에 여야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당 지도부가 휴일마다 총출동해 후보를 집중 지원할 만큼 전국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47.2%.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61.03%를 득표하며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금정구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17일 취임식을 갖고 1년 8개월의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중단 없는 금정 발전을 밝힌 만큼 정치가 아닌 행정을 펼쳐달라는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 가을. 이에 부산 경남을 달군 마지막 키워드는 국화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지는 연관 검색어도 공원, 가을, 개최 작품으로 행사가 열리는 곳에 대한 정보입니다. 풍성한 가을 축제 속에 국화축제도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경남에서도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와 양산 국화축제, 합천 대장경 기록문화 국화전시 등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꽃축제는 행사 기간 중에 꽃이 피어나 후반으로 갈수록 절정에 달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가고파 국화축제도 이를 반영해 이번 주말까지 관람 기간을 연장한 만큼 현장을 찾아 깊어가는 가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부산 경남 이슈였습니다. 제3회 뇌병변 장애인협회 건강 걷기 대회가 7일 진주시 초전공원 야외 무대와 메타세콰이어 길에서 열렸습니다. 뇌병변협회 회원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걷기 대회와 함께 노래자랑, 전시, 공연 등 프로그램이 진행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사천시립도서관과 사천시 가족센터가 7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 서부 경남 지역 푸른 하늘 보이겠는데요. 가을 햇살과 함께 낮부터 기온이 차츰 올라 쌀쌀함이 덜 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 기온 차이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며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종일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6도, 사천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8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 광주, 제주는 하늘 표정 좋겠고 세종은 오전까지, 부산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8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25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5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한낮 기온 20도 이상 오르며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